안녕하세요. 해광호점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도 마이너스 1%가량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님들 유한양행 이렇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속이 상하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우리 마음 아픈 것은 다 알고 있으니 우리 어려운 거 얘기 그만하고요. 유한양행 남은 하반기 이제 기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우리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게 있는지 요것 알아보자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 힘든 과정이지만 유한양행 뭐 나중에 다시 한번 15만 원, 뭐 또는 16만 6,900원 역사적인 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은 앞서서 HLB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투자자분들하고 주도주적으로 매매해온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앞에서 본격적으로 추세 다시 한번 위로 날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매매해 왔고요. 그리고 FDA 허가 받은 이후에도 역시나 우리는 고점 갱신하면서 추세적으로 더 날아가길 기대했습니다만 탄력이 자꾸 둔화되다 보니까 여기 우리 고점에서 물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략적으로 기술적 대응을 잘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입장에서는 보유하지 않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뭐 최근에 보셨거나 지금 오늘 영상을 만약에 처음 보신다면 당연히 모르겠죠. 과거 영상들 제가 유한양행을 거의 매일같이 지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날짜상 보면 뭐 10월달 10월 22일 뭐 또는 여기 10월 초 중순 요 영상들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멘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이제 12만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입장에서 이 구간들에서 투자자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뒤늦게 이제 손이 나간다 그랬죠. 기껏 지금까지 매도 안 하다가 여기에서 손이 나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거래가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든 누구든 지금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조금씩 계속 떨어지니까 이도저도 못하면서 그냥 손이 묶여 있는 거죠.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차라리 반등이라도 세게 한번 올라와야 뭐 비중을 좀 줄이든지 매도를 하든지 할 텐데 지금 뭐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속 터질 노릇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물론 유한양행이 자꾸 떨어지는 것 뭐 지수 핑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적인 얘기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하반기 기대 모멘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자, 코스닥 지수 먼저 볼게요. 코스닥 지수 오늘도 마이너스 1%대 약세를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코스닥 지수가 탄력이 어떤가요? 떨어지고 있는 탄력이 좀 더 둔화됐죠. 물론 오늘 시가를 지키고 상승 양봉 마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장이 오늘 오후장으로 가면서 낙폭을 더 키웠어요.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약세 하락 마감했고요. 마이너스 1%대 하락. 다만 탄력이 좀 더 둔화됐다. 떨어지는 탄력이 둔화됐다. 그것을 제가 투자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당장 뭐 내일이든 다음 주든 이제는 시가를 지켜내는 양봉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오전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강하게 순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 시장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누구예요? 제약바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우리 유한양행도 역시나 이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로 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보합에서 마감했다고 봐야 되겠죠. 0.07% 상승 마감했는데 이건 그냥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장중 내내 잘 버텼어요. 삼성전자도 잘 버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틴 데는요, 삼성전자가 버텼기 때문에 버틴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예, 결국은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결국은 끌어내리면서 지수도 이렇게 약세로 마감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마감 딱 1시간 앞두고 이렇게 끄집어 내린 거예요. 오늘 더군다나 옵션 만기이었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우리가 급등락 변동성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다소 좀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도 떨어지는 그 낙폭이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보합 마감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양봉 치고 나오면 세게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양대 지수가 이렇게 버티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떨어지는 낙폭 자체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그냥 버티기 모드로 그냥 이런저런 그러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런 흐름대로 가버리면 한국 증시는 반등 나오는 겁니다. 네,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큰 추세 흐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서 크게 아래로 급락 내려가지 않는 것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된다. 그럼 자,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해 내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나올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12만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그게 이제 현실이 되다 보니까 12만원까지 이젠 다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점이 좀 잡혀야 되는데 저점이 안 잡히니까 돌아버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물타기도 쉽게 지금 타점이 안 나옵니다. 투자자님들이 이런 타점들을 바로 어디서? 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연말 앞두고 제가 한 달간 우리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의 일단 우리 모멘텀부터 보자고요. 일단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랭나자 이거 미국 출시로 인해서 우리 한화로 한 800억 정도 그쵸? 달러 기준으로 한 6천만 달러 정도 마일스톤 유입되죠. 그런데 그거 오스코텍하고 나눠 갖는 건 아시죠? 그쵸? 오스코텍과의 앞에서 이제 계약 때문인데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이 40% 갖게 되고 그것을 제외한 우리 유한양행이 이제 480억 정도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유한양행하고 같이 랭나자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오스코텍도 뭐 불보듯 뻔하네요. 그쵸? 주가 조정이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스코텍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저는 오스코텍 대비해서는 유한양행을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쨌든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R&D 투자죠. 앞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해서 향후에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바로 전립선암 치료제 라이선스 계약금 50억 원도 반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 R&D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비용을 늘려가겠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48%가량 그 다음에 분기 대비해서 81% 증가한 851억 수준으로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호재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약 개발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R&D 투자를 통해서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 물질들을 계속적으로 개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
그쵸? 그러니까 웬만한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다 적자고 돈도 없고 신약 개발하는데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막 예, 우리 저 신용 창출해서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유상증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한양행은요. 안정적으로 네, 기본 바탕이 돼 있는 회사니까 매출과 이익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에 기업이 오래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신약 개발을 위한 적정인 투자도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이 나고 있는 부분에서도 역시나 R&D 투자 비용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유한양행에서 계속 신약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호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모멘텀 좀 볼게요. 우리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 추가적인 우리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되죠. 특히 미국 FDA 허가 말고도 유럽, 중국 우리가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마일스톤은 얼마입니까? 유럽은 3천만 달러, 중국은 4,500만 달러로 일단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특히 연말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초에 출시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당장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FDA, 미국 FDA는 승인된 상태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 침투율을 앞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런 내용들이 실제 주가에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미국 얘기는 이제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지만, 그러면 우리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오히려 허가를 받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빨리 이런 호재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왜냐면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가니까 어떤 호재라도 좀 나와서 급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주면 또 추세가 완전히 반전돼서 돌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 우리 2024년도 연내 승인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재의 기대감들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 유럽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우리 연말까지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알러지 치료제 개발 상황입니다.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에 대한 알러지 치료제인데 요거 내년에 미국 알레르기 천식과 그 면역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2025년도 2월 말 3월 초 정도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레이저 티닙에 대한 미국 출시 그 외에도 이렇게 연구개발 투자 또 승인을 할 수 있는 예정인 이런 상황들도 있고, 또 우리 알러지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성과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도 유한양행 주목해야 된다. 하지만 바닥이 잡히지 않으니까 참 속이 타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매수 타점이 언제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타점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도 유한양행에 대해서 지금 매수 의견을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2만원대에서 정말 브레이크 걸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당장은 아직은 뚜렷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죠? 우리 국내 증시가 바닥을 좀 다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 또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다소 강세였던 점을 좀 고려해보면 유한양행 그래 이제 12만원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전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한양행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면 바닥을 잘 다지고 또 올라갈 때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매매 타점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유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것인데, 뭐 올해 이제 하반기 해봐야 이제 한 달 반, 내년 상반기 해봐야 이제 뭐 곧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인데, 보통 12월 달하고 1월 달은 보통 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휴 기간이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한국 말고 제조업 기반의 그 기업들 말고요. 대체로 유럽이라든가 미국 서양 쪽은 아무래도 연휴를 많이 가져가게 되고 길게 쉬는 경우가 많고 휴가를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로 축제 파티가 많죠. 연말은 또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큰 이벤트들도 12월 달, 1월 달은 없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유럽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칫 잘못하면 한 1월 달까지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르면 저는 한 2월 달,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달, 3월 달 우리 제약바이오 이벤트들이 또 있는 요 시기에 맞춰서 또 우리 유한양행이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는 최소한 더 많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박스 횡보라도 좀 쳐주면 좋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가면 그게 바로 12월, 1월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월, 3월 다시 강하게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100% 우리가 무조건 오른다 떨어진다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네, 특히 이런 데서 우리가 화살표 매매 타점대로 투자자분들 의견을 드렸는데 요걸 기준대로 또 못 따라 하시고 또 업무상 또 바쁘시고 놓치시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요 실시간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고요. 그걸 그대로 투자자분들에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 타점들을 잡아 드리니까 대응만 하면 됩니다. 고민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응만 하면 된다. 지금 그러면 향후에 매수 타점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그대로 그냥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투자자분들이 비중 확대하든지 신규 매수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유한 양액만 매매하는 거 아니죠? 순환 매매를 통해서 반도체, 특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라든가 그 외에 또 2차 전지 종목들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닥 잡고 막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자, 투자자님들이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업종 내에서 우리는 잡주 안 건들죠. 좋은 종목들 위주로, 시총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위주로 꼭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단기 매매로 투자자분들께 추천 의견을 드리는 이유도 있는데 오늘 종목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자, 이들 종목들이 왜 우리가 순환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테마주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 종목들을 우리가 순환 매매하려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르면 내일 앞에서 추천 나갔던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대응 전략들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하반기 앞두고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한양행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또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갖가지 나올 수 있는 재료들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 타점을 언제 잡느냐, 그 평단가를 낮추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이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함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